저도 이렇게 1년 동안 거의 똑같은 수치가 날 줄 몰랐어요. 매주 했는데 매주 나와 비슷하게. 자, 대통령 지지율도 우리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ARS는 다시 이렇게 떨어져 버렸고 이게 40까지 올라갔었거든. 한 주 만에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기준점을 전화 면접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총선 전망도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이슈인데 엑스포 유치 실패했다. 뭐냐? 무능이다. 이게 64. 70대 이상만 이거 뭐 미완의 성공이지 엑스포 실패는 다 대통령 무능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한 3%. 그렇죠. 더 나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한 60% 초반으로 못한다. 30% 초반으로 잘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나쁜 상황이 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정도로 갈 수 있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행지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악재가 많거든요. 뭐 김건희 특검도 있고 이제 이럴 때 이 정도 수치로 변할 수 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서로 칭찬하지 마. 안 돼. 박시영 많이 컸어요. 저를 평가할 정도가 됐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명품 가방 받는 장면 찍혔잖아요. 물어봤어. 함정 취재냐? 아니다. 용인돼야 된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 정도로 갈려요.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더 많이 나와요. 68.6 수사해야 한다 이거.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는 쌓인 게 많잖아요. 네. 도이치모터스 건도 있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도 있죠. 또 이것도 나온 거야.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 이게 70% 육박해요. 그리고 검사 탄핵. 요거는 사실 검사 탄핵은 부정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 탄핵하면 역풍 분다고 민주당 내에서도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요게 역풍의 사이즈예요. 이게 거꾸로 나와서 역풍이 부는 거거든요. 역풍 어디 있어? 역풍 어디 갔어? 역풍 안 뭅니다. 검사 탄핵 더 해야 돼요. 검사 탄핵은 우리나라만 최초지 검사 탄핵하는 나라 많아요. 그렇죠. 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만 아는 총선 특집조사. 요거 어떤 사람들은 박시영 대표가 선정하는 줄 알더라고. 제가 선정합니다. 저는 무관합니다. 지역 선정 전혀 무관합니다. 얼마 전에 모 의원이 한번 처음으로 전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총수한테 얘기하라 했더니 총수는 전화를 안 받는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아예. 의원들 전화 엄청 옵니다. 제가 하는 줄 알고. 왜냐하면 조사가 나오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요. 휴민트 정보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또 소문이 난 거야. 정봉주가 직접 묻더라. 그러니까 봉도수가 정한다 지역. 예, 너네 지역 선정해갖고 좀 알고 싶으면 빨리 정봉주에게 연락해라. 진짜 전화 많이 받아요. 봉도사는 방송 나올 때 압니다. 저는 나올 때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게 긍정도 부정도 안 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결정적 영향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뭔 영향이요? 서로가 결론이 달라. 왜? 결론이 달라. 이분들이 박수 치잖아. 이해했어 이분들은. 예. 제가 하지 않습니다. 결정적 영향은 제게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박시영 대표가 하는 줄 안다, 봉도사가 하는 줄 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합니다. 저 혼자 해요.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해요. 아니 직원들도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려고 싹 이제 또 직원들을 이제 망으로 누굴 활용할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원들한테 쑥 물어봤더니 그건 저희도 몰라요. 혼자 하더라고. 유권자가 한 20만이나 30만 그 정도 사이인데 500샘플을 잡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1000명 잡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한 지역에 500명을 잡아야 되는데 어려운 조사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하는 거 돈이 비용이 엄청 듭니다. 꽃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게 뭐에 그렇게 연결돼요? 그럼요. 의원님의 특징은 기승전결이 안 돼요. 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갈 때는 제 얘기만 쟁쟁거려. 후보들은 공표용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법상 걸립니다. 언론사가 직접 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이 자기 돈을 내서 직접 하거나 이것만 공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의뢰를 받지 않고 자기 돈으로 몇 억씩 들어가면서 할 리가 있냐.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이고 우리만 전국을 커버하고 있고 우리만 이 발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김어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꽃이 민심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잖아요. 선거의 풍향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센 겁니다, 이게. 자, 이번에 정한 곳은 인천 부평 을인데 여기를 정한 이유는 홍영표, 유길종, 이동주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이에요. 노동과 민생을 다 간판으로 건 후보들이에요. 그냥 특징이. 거의 GM 노조가 있어요. 과거 대우 노조였던 그분들이 민주당 당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에요. 유길종 후보는 위원장 출신이고 홍영표 후보는 핵심 간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로 이동주, 이분은 소상공인 대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과 민생을 간판으로 내걸었어요. 게다가 홍영표 의원은 중진으로서는 표명하지 않은 비명이에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섞여서 해봤더니 홍영표 의원이 가장 앞섭니다.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는 의외로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 결집도가 제일 낮아요. 낮습니다. 그러니까 비토 정서를 가진 지지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홍영표 의원이 그동안 해온 일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잖아요. 지금 총수가 지적을 잘했는데 저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는 거죠. 유길종 후보는 결집도가 제일 좋고 이동주 후보는 이제 뛰어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홍영표 쪽에서는 이동주 의원이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개혁적이고 친명 활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홍영표 쪽에서는 이게 친명 반명 구도로 구도가 만들어질까 봐 무척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역에 큰 축이 두 개가 있는데 호남 향후회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GM 대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정치 대결이 될 것 같고요.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아주 명백하게 친명 반명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현재. 근데 이동주 의원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겠죠. 만들고자 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말하는 않다고 쪽이. 하는 쪽하고. 민주당 지지층으로 보자면 홍영표 37, 유길종 14, 이동주 3.8이에요. 이동주 비례대표는 사실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홍영표 유길종 싸움 37대 14.6이면 유길종 후보가 선전하는 겁니다. 선전하는 지금 거죠. 시점에서. 재미있는 대목은 유길종과 국민의힘 김창규 후보를 붙잖아요. 그럼 유길종 후보가 70% 정도를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고 오거든요. 그 얘기는 거부 정서가 적다는 얘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 완전 신인 이동주, 아까 3%밖에 안 나온 예. 이동주 후보를 여기다 꽂아도 63%까지는 끌어모아요. 네. 그런데 가장 유력한 홍영표 현 사선 의원을 넣어보면 62%로 떨어져요. 민주당 결집도가. 이거는 홍영표 의원이 해결해야 될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는 한 줄 나면 홍영표 방어전이에요. 예. 자, 다음 여기가 아주 재밌어요. 남양주 재밌는 지역이죠. 왜 재밌는 지역이냐? 지난 총선에서 신인 김용민과 삼선 도전하는 주광덕 혈투가 벌어졌어요. 야, 여기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혈투가 벌어져서 김용민 신승한 지역입니다. 네,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은 민주당 확실한 우세 지역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주광덕은 지금 남양주의 시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남양주의 시장이었던 민주당 출신의 조광한. 예. 이분은 국민의힘에 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전 남양주 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김영민 의원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시장 시절부터 이재명과 각을 세운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간다 싶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광안을 민주당 소속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땡기면 인물 경쟁력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땡겼을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도 일부 따라올 것이다. 얼마나 재밌어. 김용민과 붙었던 주광덕은 시장이 돼 있고 그때 시장이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서 간접 리턴 매치야 이게. 그래서 붙여왔어. 이렇게 되네. 얽히고 설켰는데 붙여보니까 압도적이야. 게다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85% 나옵니다. 예. 높은 거예요. 조광한 국민의힘도 83%니까 각 당의 결집은 끝났어요. 90% 가끔 넘어가는 데 있어요. 거기는 미친 지역이에요. 대부분은 85 넘어가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 지금 무당파가 참 중요해요. 여기 김영민 의원은 15, 그다음에 조광안 13.5 나오거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당 판세는 민주당이 앞서는 거 알고 있거든.
조강한의 인물 경쟁력으로 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무당파를 흔들어내야 돼요. 이기려면.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무당파에서는 좀 소구력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항은 시장까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당파에서 영향력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입증이 된 겁니다. 민주당 출신의 바로 직전 시장을 데려가지고 김용민하고 붙인 거야. 될 거야. 안 돼. 여기에 또 한번 역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김용민 의원이 사실은 검사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고 처음 주장했을 때만 해도 당내에서 역풍 온다. 그만해라. 이 얘기 주구장창 들었거든요. 그렇죠. 1년 내내 주장해서 결국은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검사 탄핵 3명이나 했어요. 역풍 어디 갔어? 당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너무 앞서간다. 세다. 너무 세다. 앞서간다 그러면서 근데 결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용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건. 네. 그런데 이제 반해서 조강한 민주당으로 남양주 시장을 했거든요. 월요일 날 우리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동안 지역에서 금방 별명이 생겼어요. 남양주 김태우. 그거 의원님이 붙인 거잖아요. 아니 오늘 제가 확인을 했어요. 월요일날 그 비슷한 얘기 하셨잖아요. 했죠. 했는데 왜냐면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 올해 대법원 확정이 됐어요. 근데 8월 15일 날 김태우하고 똑같이 사면복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국힘 입당을 했어요. 국힘 가면서요. 민주당 당원 2,000명을 데리고 갔어 또. 사면복권을 민주당 소속 전직 시장인데 해줄 리가 없잖아. 해줄 리가 없죠. 사면복권은 사실은 국민의힘 입당 조건을 해준 거 아닌가? 그랬을 가능성이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의심해 볼 수는 있다. 민주당 전직 시장인데 갑자기 사면복권한 다음에 갑자기 입당했잖아요. 그리고 후보로 나왔어. 남양주는 여론을 제일 많이 확산시키는 분들이 누구냐면 남양주시 공무원들입니다. 그 지역에 가족 친지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새로 발견된 게 작년에 주광덕 시장이 될 때 조광한 시장이 거기서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이미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해줬어요. 야. 지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당시에 주광덕 최민희가 붙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거기 갖고 선거운동을 해줬어요. 야. 그리고 이제 주광덕 시장은 조광한이 임명했던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네. 아, 이제 조광한 올 일 없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다 한직으로 배치하거나 불이익을 준 거예요. 민주당 시절에 시장에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예. 자기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더 밀어내버렸어. 예. 그러니까 주광덕 시장도 지금 그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 배척을 받는 여론이 높고 이분은 또 품성 또 정평이 나 있어. 그러니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대 후배입니다. 81년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관적 판단에 이분은 품성이 위험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시 공무원들이 무척 중요한데 시 공무원들의 평가는 김용민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좋다. 맨날 검찰 탄핵하자고 그래서 이미지는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가면 막 거칠게 말할 것 같은데 굉장히 예의 바르게 탄핵. 그래서 정치인은 자기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자기가 국민들에게 그걸 얘기하려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검사 탄핵 김용민, 검찰개혁 김용민 이런 자기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최근에 이제 전직 총리 출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신당을 할 것만 같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만약 연동형으로 가게 되면 우후죽순 당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 어디가 민주당 비례표 줘야 할 곳이야? 막 헷갈릴 그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그 표 놔줘. 내가 민주당이야. 라고 하면 교섭단체 정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계산법들이 막 돌아가고 그래 그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머리들이 있어요. 그 머리의 최고봉은 정봉주입니다. 4년 전에 다 제가 해봤던 거죠. 그걸 실행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결과가 어디로 갈지 뻔히 합니다. 본인들이 지금 그림표를 그리고 상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졸아요. 이게 그리고 이분은요. 지난번에 저쪽에서 2번째 앉아갖고 그때도 졸았어요. 삶의 일부야.
얼마나 삶에 지쳤겠어. 윤석열 치하에서 사과하세요 얼른. 아니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옛날에 계속 조세요. 그리고 우리 방송은 다시 봐도 돼요. 여기선 주무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 정치권에 잉여 집단이 무척 많습니다.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어디서 뭐 하다가 무지하게 나타나요. 지금 여러 이름들 떠돌잖아요. 무슨 신당, 무슨 신당. 그 대혼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선택을 당대표가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런 얘기 쭉 하다 보면 가끔씩 정몽주 의원을 칭찬해야 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면 뭐 한다 그런다고요? 대선 나간다고 그러는데.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저 표정을 보세요. 내가 십몇 년 동안 겪었단 말이야. 오, 잘한다, 봉사. 돌아보면, 오. 항상 조심해서 칭찬합시다, 우리.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